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도 한파특보 속에 강추위가 느껴지는 출근길입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0도 안팎으로 매서운 한파가 느껴지고 있는데요. 흐린 하늘 아래 오늘 낮 기온은 3도 안팎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추위가 한결 누그러들겠지만 눈 소식 있는데요. 예상 적설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3에서 10cm, 많은 곳은 15cm 이상입니다. 미끄럼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일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 원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정책의 취지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횡성군이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한 주간 도내 주요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죠. 1월 9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직 9급 공무원 채용에서 강원권 근무자를 따로 모집합니다. 이는 강원도 내 세무서의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응시 자격은 석 달 이상 연속해서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인데요. 선발 인원은 21명입니다. 합격자 배치 관서는 춘천과 원주 등 강원도 내 7개 세무서입니다. 강원권으로 선발되면 5년 동안 다른 지역 이동이 제한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청년 행정인턴 등의 자격을 대학생으로 한정한 지방자치단체 19곳에 시정 권고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횡성군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인권위는 행정인턴 등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학생만 참여하게 한 건 고졸 청년을 차별하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사업 참여 대상을 확대하라고 권고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횡성군은 지역 청년들은 대부분 직업을 갖고 있어서 일자리 수요가 적어서 대학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창군이 올해 사과 재배 면적을 10만 제곱미터 확대합니다. 이는 현재 재배 면적 74만 제곱미터에서 14%가량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위해 7억 원을 들여 농가의 사과 묘목과 농경지 조성 비용을 지원하는데요. 평창군은 기후온난화에 대비해 사과를 전략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취업과 진로 앞에서 잠시 멈춰선 청년들을 다시 사회로 연결하는 정책이죠. 청년도전 지원 사업이 원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올해 모집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원주시 청년도전 지원 사업의 운영기관인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리본 원주센터의 박정숙 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희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원주시와 저희 희망리본이 컨소시엄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 대상은 구직 단념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그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구직단년 청년들을 위한 정책인 건데 고용노동부의 2025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다고요.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네, 먼저 그 청년도전 지원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전담자 직원들이 그 노력과 희생이 컸고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 참여자가 만족해야 프로그램 운영을 충실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 강의마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참여자의 피드백을 실시간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그 체험 및 그 실습 프로그램을 지역 특화, 외부 연계, 자율 활동으로 편성해서 참여율이나 만족도를 향상시키면서 중도 탈락을 줄였고요. 그렇게 한 결과 저희가 97.5%의 이수율을 달성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많은 부분을 신경 쓰신 것 같은데요. 네. 이 사업의 참여 대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구체적으로 어떤 청년들이 청년 도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모집 유형은 어떻게 나눠지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네.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이나 교육, 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구직 단념 청년이 주 대상입니다. 또한 그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원 청년, 북한 이탈 청년이 대상이고 앞서 언급한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특화 청년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들은 희망에 따라서 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5주, 15주, 25주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단기, 중기, 장기로 프로그램이 나뉘어져 있나 보네요. 네네. 네, 올해 운영되는 프로그램들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들이 그럼 사업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프로그램은 밀착 상담, 사례 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자율활동, 지역 특화, 외부 연계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요. 26년 올해로 저희가 3년째 진행을 하다 보니 참여했던 청년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고요.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하자면 밀착 상담, 힐링 다도, 메이크업 컨설팅, 퍼스널 컬러 진단, 스피치 특강, 공방 체험, 현직자 콘서트, 드럼 체험 등 86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구성이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메이크업, 스피치, 또 공방 체험 등등 다양한 정말 다채로운 취미를 좀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사업이 참여 기간뿐 아니라 이수 이후까지 지원이 이어진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수 중에는 그 아까 프로그램 저희가 설명한 것 외에 면접 특강이나 문서 작성법, 입사 지원서 작성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수를 하게 되면 중기나 장기 프로그램은 이수 인센티브가 지급이 됩니다. 또한 이수 후에 본인들이 취업 관련 활동을 실시하면 취업 활동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고요. 기본 3개월 이상 저희가 사후 관리를 진행을 합니다. 그 사후 관리 기간을 통해서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 직업 훈련 등으로 연계해서 취업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수 6개월 이내에 취업을 하고 3개월 근속을 하게 되면 취업 인센티브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끝까지 관리가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다면 올해 청년 도전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들은 신청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안내해 주시죠. 네네. 우선 신청 기간은 올해는 130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여자 모집이 완료되면 신청도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 시기는 8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신청 방법은 포털 사이트에 고용24 검색하시고 들어가셔서 청년 도전 사업 신청 접수를 하시게 되면 가능하고요. 또한 저희 QR로도 접수가 가능하고요. 저희 곳곳에 전단지나 배너나 포스터, 시청 및 아파트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주시면 우선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고요. 신청 후에는 저희가 적격자인지 심사를 통해서 신청자분에게 연락을 드리고 시작 시기나 참여 유형도 참여자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어쨌든 쉽게 청년도전 지원 사업 배너를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130명 모집하고 이제 모집 인원이 다 차면 자동으로 이제 모집은 마감이 되는
구조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적격자 심사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네. 것처럼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참여를 고민하는 청년들이 그럼 미리 알아두면 좋을 뭐 조건이나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네. 우선은 만약에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시다면 예,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예. 사이버대학교나 대학원, 방송통신고등학교 등 재학생이나 졸업 예정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또한 그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은 매출에 관계없이 참여를 하실 수 없고요.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참여해서 수당을 지급받으시는 분들은 6개월 경과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 더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하네요. 실업급여 관련도 있고요. 학교를 네. 다니고 있는 상황의 경우도 있고 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매출 뭐 적더라도 신청 네네.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해당이 되는지는 전화로 이제 확인을 해보는 게 가장 확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앞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신 지 3년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실제로 이런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좀 긍정적인 변화를 이룬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실제 참여자 중에 한 분이 저희가 이제 그 신청을 하시고 통화를 했을 때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신 분이셨고요. 네. 밖에 나오는 걸 굉장히 꺼려 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청년 도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참여를 하시면서 이분이 취업까지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굉장히 좋은 사례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 프로그램에 청진기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이분이 강사로 참여해서 참여자들한테 본인이 참여했던 프로그램에서의 변화되는 과정을 함께 공유하면서 참여자들이 굉장히 그 많은 감동을 좀 받았고 그렇게 감동을 준 사례가 있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본인이 강사로 하는 게 굉장히 좀 적성에 맞는 것 같다 생각을 하시고 지금 그 강사로 직종 변경을 고려하고 이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한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네, 마음 네. 건강까지 이제 챙겨서 치유를 받았는데 그런 수강생이 강사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네. 대단합니다. 그만큼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그럼 취업이나 진로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도전 지원사업 관련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그 청년도전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실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는 고립운동 청년이나 취업생 청년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저희도 알게 되었고요. 네, 청년도전 사업을 통해서 참여를 하시게 되면 그 일의 감각도 좀 회복을 하시고요. 또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이랑 타인과의 관계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가 딱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용기를 내셔서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랑 함께 하실 수 있고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마침 어제는 저희가 중장년층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구직을 단념한 우리 청년분들이 다양한 이유로 청년 취업을 망설이고 있을 텐데요.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네, 이게 어떤 차이인가요? 아무래도 뭐 많이 구성의 차이가 있을까요? 내용에? 단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 취업 관련해서 네. 그 바로 취업이 좀 가능하신 분들 예를 들면 취업을 하고 있는데 좀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예, 대학교 졸업하고 대기하시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고요. 중기나 장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취업을 어느 직종으로 내가 취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주로
어떻게 취업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떤 경로로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네.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본은 처음부터 이제 자신감 회복이나 아니면 동기부여를 먼저 진행을 하고요. 네. 그렇게 조금 이제 한 4주, 5주 정도 진행을 하게 되면 조금씩 참여자분들이랑도 관계 형성도 되고, 예, 그러다 보면 네, 이제 진로 탐색이나 취업 역량 강화 쪽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나의 상황에 맞게 좀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속도가 느려도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 느끼게 됩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취업과 진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 하나의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리본 원주센터의 박정숙 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입니다. 횡성군이 농어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신청을 다음 달 27일까지 받습니다. 매년 관심이 높은 사업인 만큼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횡성군 농어업인 수당,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횡성군 농어업인 수당은 농업, 임업, 어업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생활 안전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역시 가구당 7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서 농어업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공익적 역할을 인정하고 응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수당을 지역화폐인 횡성사랑카드로 지급해 지원금이 지역 안에서 소비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 구조라는 점이 특징인데요.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 횡성군 농정과 정순길 과장에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횡성군 농업인 수당은 농업, 임업, 어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생활 안정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가구당 70만 원을 지원하며 대상자 확정 후 5월 중 지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수당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응원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또한 지역 화폐로 지급해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지역 경제에도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농업인의 버팀목이 되고 동시에 지역 상권에도 힘이 되는 상생형 지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농업인 수당도 지역 화폐인 횡성 사랑카드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이 지역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횡성 안에서 소비되도록 함으로써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농업인들 입장에서도 농자재 구입이나 생활 필수품 등을 가까운 지역 내에서 바로 구입하시면서 사용할 수 있어서 활용도나 만족도도 높습니다. 네,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이런 지원의 필요성도 더 커졌을 것 같은데요. 요즘 농어업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경영비 부담입니다. 네. 비료나 사료, 연료처럼 농사를 짓기 위해 반드시 들어가는 비용이 전반적으로 크게 오르면서 수익과 관계없이 지출이 먼저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인력난도 큰 문제입니다. 농번기엔 일손을 구하기 어렵고 인건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농작업 일정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병해충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까지 겹치면서 올해 농사는 정말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 현장에서 자주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이처럼 여러 어려움이 동시에 쌓이다 보니까 농어업인 수당처럼 최소한의 버팀목이 되는 지원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럴 것 같네요. 신청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해 주시죠. 네, 먼저 신청 대상은 2025년 말 기준으로 2년 이상 강원도 내 주민등록과 농업 경영체를 유지하고 있는 농어업인입니다. 신청 기간
기간은 지난 1월 5일에 시작해서 내달 2월 27일까지고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히 신청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읍면별로 마을별 집중 접수 기간도 운영하는데요. 마을별로 안내된 일정에 맞춰 방문하면 대기 시간을 줄이고 보다 빠르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중 접수 기간을 놓쳤더라도 2월 27일까지 방문하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고요. 신청이 완료되면 3월에서 4월 중 지원 요건 검증을 거쳐서 5월 말까지 가구별 7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규 대상자는 횡성 사랑카드를 새로 발급받게 되고요. 기존 카드가 분실 파손된 경우에도 신청 과정에서 재발급을 요청하면 지급 시기에 맞춰 새 카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횡성군 농정과 정순길 과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처음 지원받는 분들은 내가 지원 대상이 되는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청 기한인 2월 27일 안에 꼭 신청을 하셔야 지급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농업인 수당 70만 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을 지켜주시는 농업인 여러분께 드리는 작지만 실질적인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청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2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횡성군에서도 빠짐없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네, 횡성군 농업인 수당 지원 사업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입니다. 한 주간 강원도 내 주요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이죠.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봅니다. 원주시가 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요? 네, 원주시가 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는데요. 원주시는 강원전략산업벤처펀드와 원주시 정착 청년 4배 통장 등 신규 사업을 비롯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 수출시장 다변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 강원특별자치도와 협력해 디지털 헬스케어, 모빌리티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강원 전략산업벤처펀드를 조성합니다. 펀드는 1,500억 원 규모로 원주시는 2027년까지 총 50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펀드는 2037년까지 최소 100억 원을 원주 지역 기업에 투자,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수도권 우량기업 이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청년들을 위한 사업도 새로 추진된다고요? 네, 정착 청년 4배 통장 사업도 새롭게 추진됩니다. 원주시에 정착하는 청년 근로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10만 원, 원주시가 20만 원을 더해 총 40만 원을 3년간 적립하고 만기시 근로자에게 공제부금과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원주시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18세에서 39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100명을 지원해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고 외부 인재를 유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원주시는 올해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지원 사업에 5억 원, 청년 도전 지원 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는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도 적극 나섭니다. 또 중소기업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해외시장 판로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확대, 중소기업 제품 전시 판매장 운영, 노사민적 협력 등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주시 관계자는 맞춤형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번 사업을 통해서 원주시에 더 많은 인재와 기업들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자, 횡성군이 지역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치매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고요. 네, 횡성 지역 일상 속 치매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집니다. 횡성군 치매안심센터는 안흥면과 인접 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치매 관리 수요 증가에 따라 이달부터 횡성군 치매안심센터 안흥분소 운영을 상시 운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안흥 건강증진형 보건지도 결과에 개소한 횡성군 치매안심센터 안흥분소는 주 1일 비상근무 상태로 운영돼 왔으나 상담과 검진 수요 증가로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횡성군은 전담 인력으로 간호사 1명을 상시 배치하고 주 5일 상시 운영 체계를 구축해 안흥면은 물론 진내면과 강림면 지역 주민의 치매 상담, 등록관리, 조기검진, 치매 환자 지원 등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확대 운영이 특히 어느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나요? 네, 횡성군은 이번 치매 안심센터 확대 운영으로 안흥면과 인근 지역 주민의 치매 조기 발견 및 지속적인 사례 관리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횡성군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 안심센터 안흥분소 상시 운영으로 주민들이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치매 상담과 검진,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주민 이용 편의를 최우선으로 치매 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횡성군 관련 소식이었고요. 다음으로 평창 소식 만나봅니다. 평창군이 올해부터 보훈 관련 수당을 대폭 인상한다고요? 네, 평창군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 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보훈 관련 수당을 대폭 인상합니다. 이번 인상은 보훈 영예 수당과 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훈 영예 수당은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5만 원 인상되며 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월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15만 원 대폭 형상됩니다. 평창군은 보훈 가족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위해 지난달 평창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6년 관련 예산 총 2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가 지급하는 보훈 명예수당과 참전 명예수당 각 월 6만 원도 기존과 병행 지원돼 보훈 대상자의 경제적 혜택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네, 끝으로 영월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영월군이 농촌 주택 개량과 농촌 빈집 정비 비용 지원에 나선다고요? 네, 영월군이 농촌 주택 개량과 농촌 빈집 정비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에서는 노후주택 철거 후 신축 슬레이트 지붕 개량, 어린 자녀 보육가정, 귀농 귀촌자 등의 대상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농촌 빈집 정비는 건축물 규모에 따라 3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희망자는 다음 달 27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자 가운데 대상자는 심사를 거친 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지역별로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와 함께 한 주간 강원도 내 주요 이슈 살펴봤습니다. 1월 9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돌아오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